열기가 가장 뜨거운데 투표지가 외출했다. 투표지에 발이 달려서 외출한 건 아닐 거고요. 선거관리위원이 내보낸 거죠. 자, 일단 먼저 어제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장면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투표가 아주 행복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동탄 20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마다 이 사전투표의 장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신촌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20대 투표 동료 차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딸과 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 동탄 모델을 또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소쿠리 투표 기억하시죠? 심지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소중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담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이번엔 밥그릇 투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한 그곳 신촌 투표소입니다. 밥그릇 투표. 어제 오전 11시에서 12시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투표소에서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 갑자기 관외 투표 유권자들이 몰렸나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실내가 좁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고 신분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투표용지 들고 유권자들을 투표소 밖으로 보낸 거예요. 30명에서 40명을 투표소 밖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투표소 이탈 후에 기내 점심 먹고 올까? 그럴까? 점심 먹고 투표용지 들고 점심 먹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반출됐습니다. 자, 이 장면도 지금 목격이 됐는데, 포착이 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투표소 바깥에서 이렇게 투표용지와 이 봉투까지 들고서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분들 따로 관리하는 분은 없었는데 엄밀한 선거법상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나서는 반드시 기표 행위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투표소 밖으로 투표용지가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러고 투표 안 하고 들고 밖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끔찍한 상황도 가정할 수 있어요. 당신 그 투표 안 할 거면 나한테 투표용지 5,000원 주고 파시오. 10,000원 주고 파시오. 50,000원 주고 파시오.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가 유출돼서 누군가가 내가 받은 투표용지에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서 찍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런 거 금지해 놓은 건데 신촌 투표소에서 저 장면이 무려 30-40명에게 연출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밥 먹고 온 사람들 신분 확인 안 하고 투표용지 있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일부 선거인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에 기표했는데 추가 신분 확인 안 했어요. 본인 인증 후 투표용지 받은 뒤 줄이 길어서 점심 먹고 왔다. 점심 먹고 다시 왔는데 본인 확인 없이 바로 기표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법 하나하나를 다 알겠습니까? 저런 거 관리하는 게 선관위 할 일 아닌가요? 김정호 의원님, 네. 법상 이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공직선거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엄격하게 국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적용하는 기관인데 자기들이 정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받으면 받은 후 즉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기표한 것을 이제 회송용 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중에
선관위가 지켜야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크게 많질 않아요.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조항 엉기면서 선관위가 앞으로 감히 국민들에게 선거법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대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지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엄중하게 네. 열리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이 부실 선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 특히 부실 선거 중에서도 사전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럼 내가 선관위 담당자라면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걸 보여줘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부실 선거 관련된 논란을 싹 잠재워야지 그랬는데 활활 불을 지피다 못해 거의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선관위가 부채질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결국은 부실 선거에 대한 불신을 누가 키우냐? 선관위 본인들이 키우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몇 차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투표 용지가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되고 철저히 봉해져야 되고 이 국민들의 이 의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 잘하자라고 교육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안내를 못 받았는데 그럼요. 내가 잘못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제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제대로 투표용지가 혹시 훼손이 되었는지. 예. 왜냐하면 훼손이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도 그게 무효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훼손에 대한 여부나 무효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투표 용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투표용지를 김희정 의원이 받아갔다가 네.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네, 줄이 기네? 밥 먹고 와야지. 그 과정에서 네. 김희정이 받아가서 김근식이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작정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 회사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네 이러고 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찢지 않고 버리는 사태가 뭐 발생한다든가 그럼 그거 주워서 누가 투표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해요. 그냥 3, 4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 작은 그 선거 투표소 하나에서도 이 정도 일이 일어나니 전국 단위에서의 의심과 불신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을 뻥차버리고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평상시 어떤 날보다도 가장 잘해야 되는 그 하루를 똑바로 못하는 선관위 어떻게 반성하시겠습니까? 이 결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김희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사실은 지난 선거 때, 대선 때였죠. 사전투표에서도 이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를 경험했던 국민들의 기억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5시에 접근한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긴 확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당선하지 마, 겁먹고 있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선관위가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일선에서 이거 추천을 줍니다. 우리 같이 가자. 중간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선관위가 국회에서 뭐 이렇게 책상을 딱 치면서 우리 선관위 그런 거 아니다라는 모습도 봤고 또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 법적으로 뭐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는 입장 뉴스도 보도됐는데 자기 할 일부터 똑바로 하고 선관위가
누구를 고소하든 책상을 치든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김정은 의원님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오늘 공감할 것 같은데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망상이다, 부정선거 괴담이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선거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 관리가 쌓이고 부실 관리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신이 쌓이면요, 부정선거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신촌이라고 하는 그 대낮에 줄 서 있는 분들이 이 배부받은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왔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는다 하면 예. 그게 국물이 빨갛잖아요. 튀죠. 튀어요. 그럼요. 그럼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무효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 한 분의 주권자의 투표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관위의 무차별한 부실 관리 때문에 자꾸 부정선거가 틈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리 투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안 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게 밖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심지어 식사까지 하고 오신 분이 다시 가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는데 다시 본인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투표용지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바뀌었을 걸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찍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됐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는 지금 말 그 변명하는 게 기표, 그러니까 관내 투표했던 투표 총 숫자하고 그 밀봉, 회송용 봉투 총 숫자가 맞더라. 뭐 이걸로 퉁치려고 그러는데 그 퉁칠 일이 그 아니다. 퉁칠 일이 아니죠. 퉁칠 일 아니다. 아, 투표용지하고 회송용 봉투가 똑같이 숫자가 맞다고 그래서 가서 김치찌개 먹고 오신 분이 귀찮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했으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게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선관위가 그동안은 자신들의 권리, 그다음에 자신들의 무슨 신성 불가침에 무슨 자율성, 독립성만 주장하는데 그건 과거에 독재 정권 때 하도 부정투표를 하니까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안 된다, 뭐 독립해야 된다 이거였지. 지금 21세기 와서 선관위가 저렇게 부실하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심지어는 저 부실 관리의 이 이미지에는 어떤 게 또 중첩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이잖아요. 선관위들이 자기들끼리 주먹구구지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자녀들 특혜 채용해서 그 따뜻한 그 공무원 자리 다 넘겨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실 관리와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그 폐쇄적인 신성 불가침의 선관위가 일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선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정말 선관위가 이번에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리고 뼈를 깎는 각오의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 투표에 저렇게 인원이 몰릴 것이다라는 것을 선관위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변명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대치동에서요. 2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중복 투표 의심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치 이동 소재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서울 강남구 사전 투표 관리관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 대치 이동에서 투표 2번 한 분이 적발됐다라는 메시지까지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 실제 중복 투표 여부 등을 확인 중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우정 의원님, 투표 용지가 외출하고 점심 먹고 돌아오고 이제는 중복 투표 의심 신고까지 들어왔다. 물론 이거 경찰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거 사실이라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관위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요?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가운데 이제 관리 부실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 왜 이런 빌미를 주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선관위는 늘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 독려 캠페인도 하고요. 네. 또 투표 확인증 가지면은 뭐 어디는 또 뭐 할인 무료 입장 뭐 이런 거 고국 무료 입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율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정선거 뭐 이런 음모론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를테면 뭐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한다거나 뭐 투표율을 실시간별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투표소에 더군다나 사전투표가 거의 대세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미리 투표하고
그다음에 선거 날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뭐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보십시오. 와서 기표하는 곳은 한 6곳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 기표소가 6개 마련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그 투표용지를 신분증 확인하고 조금 천천히 발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천천히 하던가 아니면은 그 방법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입장 수를 제한시키는 방법이죠. 제한하면서 천천히 발급하면 되죠. 용지를. 관외 투표자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줄 선 사람이 그러면은 그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그 용지를 좀 천천히 주던가 불가피하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줄 서 있을 때 선관위 직원 누군가가 밖에 나갔어야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가지 못하게. 안내를 하든지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두 번째 확인 절차는 거쳤어야죠. 김유정님 맞으십니까? 그렇죠. 신분증이라도 좀 대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구멍이 뚫린 셈이 돼버렸어요. 기본이 다 이러니까- 안 지켜졌다는 거군요. 이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믿으라는 거야. 이 빌미를 주게 되는 네.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자초하는지. 그래서 오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금 이런 불상사는 두 번은 네. 없어야겠죠. 자, 선관위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그걸로 퉁칠 수는 없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들어온 봉투가 일치한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그나마 다행인데. 자, 양태준 변호사님. 아까 대치동, 다른데요. 대치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저분 아까 투표했는데 또 투표하네? 라는 걸 봤다라는 거잖아요.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 중복 투표인지 그분의 이제 오인 신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투표지 반출이 위험한 게 만에 하나, 이 상상입니다만 누군가가 와서 2번 찍었다면 본인의 신분으로는 2번 찍을 수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 그러면 본인의 신분으로 1번 찍고 그렇게 밥 먹으러 간 사람 또 받아서 또 찍고 한다면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물론 단정할 수 없고 중복 투표가 가능했는지 여부까지 경찰 수사로 다 확인을 해봐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 투표지 같은 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선거보다도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이번 선거에 대한 열기와 관심 때문인지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신분증 대조라든가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스템상 이제 전산으로 이제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그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발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신분으로 가지고 뭐 2장의 투표지 발급은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아마 대치동에서 지금 신고를 했던 거는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본인 신분증으로도 한번 투표 한번 용지 받아서 하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또 하려다가 아마 적발이 되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네네. 사실 이게 이 투표 같은 거는 이제 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뭐 신촌 투표소에 있었던 이제 저런 문제도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공직선거법상 244조에 보면은 투표지를 뭐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제 은닉하거나 아니면 누가 탈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일이 뭐 일어난 정황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입장인데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문이 결국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이런 사과가 나왔습니다. 자, 선관위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김유정 의원님. 독일의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독일 헌법을 많이 좀 차용을 했지 않습니까? 성문헌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23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베를린의 총선거의 5분의 1을 2년 만에 다시 하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이나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선거 준비가 부실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시행이 부실했다라는 거 두 가지가 다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투표 용지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 시간이 끝났는데도 투표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투표권 가진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2년 뒤에 그 해당 투표소뿐만 아니라 그 베를린에 있는 선거구의 5분의 1을 전체 다 재선거하게 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하에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선관위를 향해서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들도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학자들이 이미 선관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 다 실패했다는 거죠. 아까 투표용지 발급하는 것과 기표소 수치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한 것은 준비 자체가 부실한 거고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하거나 또는 밥도 먹고 오게 해주거나 이런 거는 시행이 부실한 거였습니다. 즉 준비와 시행 두 가지의 관리가 모두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수치가 똑같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게 정말로 그 당사자가 찍은 건지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투표용지인지 선관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논란 전해드렸고요.